사람이란 말이다. 어디에서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까지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법이다. 나는 한겨울 눈이 가득 쌓인 강원도 시골길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온갖 일을 겪고 공무원 사회도 돌고 돌아 결국 정치 한가운데까지 걸어왔다.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흐를지 대부분 보이기 마련이다. 문제는 스스로 자기 운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해서 가난을 끌어당기는 장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다. 더 무서운 건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자각도 없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계속 반복해버린다는 점이다. 습관이란 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인생의 자산이 되지만 나쁜 방향으로 기울면 삶을 집어삼키는 독이 된다. 입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도 평소에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민들의 삶도 권력의 이면도 똑똑히 보아온 입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자주 마주했던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가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누구를 비웃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모르는 사이에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너에게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단 한 군데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너에게 들어오는 운도, 만나게 되는 사람의 질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다. 행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어디에 서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 스스로의 손으로 불러들이는 법이다. 제1장 사람의 많음은 마음의 흐름을 흐트러뜨린다. 돈의 운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피해야 할 곳이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지나치게 몰리는 곳, 즉 인파다. 겉보기엔 활기차고 시끌벅적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 많은 곳의 이면에는 불만, 초조함, 짜증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치듯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살아간다. 기쁨도 있지만 분노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욕심도 있다. 그런 수많은 감정이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모이면 공기 자체가 거칠어지고 탁해진다. 네가 아무리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려 해도 주변의 거친 발걸음, 날카로운 말투, 투덜거리는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은 서서히 끌려가게 된다. 게다가 사람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행동도 제각각이라는 뜻이다. 선의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무책임한 사람도 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섞여 있다. 처음에는 뭐야 저 사람 하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약하다.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흐름에 휩쓸려 버린다. 마치 빨간불이라도 다 같이 건너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남의 흐트러진 행동들이 내 품격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마음이 흐려지면 금전운도 똑같이 흐려진다. 운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잡념과 소음이 가득한 공간에는 운의 신도 불편해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곳은 공기도 쉽게 막힌다. 숨 한 번 제대로 쉬기 힘든 곳에서는 너의 운도 답답함을 느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린다. 물론 일이나 볼일 때문에 인파 속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시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소금을 살짝 놓아두고 공간의 기운을 정돈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스스로 흐트러진 기운을 다시 바로잡아야 사람 많은 곳에서 잃어버린 운이 다시 돌아온다. 도시에서의 삶은 원래 시끄럽다.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너의 마음속까지 타인의 기운으로 꽉 채워서는 안 된다. 너 안에 고요한 강 하나를 흐르게 해라. 밖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금전운은 다시 찾아온다. 사람이 많다는 건 때로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잡음 속에 오래 머무르면 누구라도 마음은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내 안의 고요함을 지켜라. 그곳으로 다시 운이 돌아온다. 제2장 욕심이 들끓는 장소엔 금전운의 신이 머물지 않는다. 세상에는 한 방에 인생이 바뀌길 바라며 경만이, 경륜이니, 슬롯머신이니 하며 도박장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뭐가 되었든 속은 다 똑같다. 나는 정치의 앞뒤도, 현장의 현실도, 서민들의 삶도 오래도록 지켜봐 왔다. 그런데 말이다. 도박에 빠져서 행복해진 사람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돈이라는 건 원래 땀 흘리고 정성을 들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도박은 전혀 다르다. 운과 우연에 기대고 때로는 남의 패배를 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곳이다. 그 안엔 성실도 노력도 없다. 오직 드러난 욕망의 소용돌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 곳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기면 들떠 날아가고 지면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평정심 따위는 금세 사라진다. 이기면 다음에도 또 이기겠지. 지면 이번엔 꼭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한 번 그 흐름에 휘말리면 마음은 돈에 묶이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너희 주변에도 있지 않나? 처음엔 그냥 가볍게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어느새 생활비까지 쏟아붓고 빚을 지고 가정까지 무너뜨린 사람들. 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기억해라. 금전운은 돈을 화려하게 탕진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검소하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을 좋아한다. 게다가 도박장 같은 곳은 물리적으로도 기운이 막힌 공간이다. 창문도 거의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으며 공기는 탁하고 소리만 메아리 친다. 사람들의 욕심, 초조함, 후회가 스며든 그 공간에 금전운의 신이 찾아올 리가 없다. 가끔 한 번에 큰 돈을 땄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 행운이 아니다. 노력과 시간으로 쌓은 돈이 아니기에 그 돈을 담아둘 마음의 그릇이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쓰는 법을 그르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나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휴식도 필요하고 적당한 즐거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삶을 흔들 정도로 커지면 그건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마음을 좀 먹고 금전운을 갉아먹는 악습일 뿐이다. 만약 네가 정말 무엇인가에 걸고 싶다면 카드나 공에 돈을 걸지 마라. 너 자신의 노력에 걸어라. 오늘 배우는 것, 오늘 쌓아 올린 것, 그 발자국 위에야말로 진짜 운도, 진짜 돈도 붙는다. 욕심이란 건 참 무섭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잠식하고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곳에 몸을 두며 금전운을 멀어지게 만드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 금전운을 지키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의 노력과 성의를 하루하루 쌓아가라. 화려한 지름길보다 그 성실한 축적이 마지막에 가장 큰 운을 데려온다. 제3장 닫힌 공간에는 운이 흐르지 않는다. 금전운이라는 건 바람과도 같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흐름이 있고 돌고 돈다. 그 흐름을 스스로 막지 않게 하는 것이 운을 살리는 지혜다. 세상에는 스스로 그 바람길을 막아버리는 공간이 적지 않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창문도 없고 빛도 바람도 통하지 않는 방, 건물 사이의 좁은 틈처럼 답답하게 갇힌 공간, 마치 감옥 같은 사무실. 이런 닫힌 공간은 기운이 금세 탁해져 버린다. 인간은 원래 바람이 통하고 빛이 스며드는 곳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반대로 갇힌 곳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가라앉고 어두워진다. 운이라는 것도 열린 마음과 열린 공간을 좋아한다. 밝고 바람이 오가고 공기가 움직이는 곳에는 좋은 이야기, 새로운 인연이 쉽게 스며든다. 하지만 길이 가로막힌 좁은 공간에서는 기운이 정체되고 그림자 같은 흐름이 쌓인다. 그런 곳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판단도 흐트러지고 사람도 멀어지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막혀버린다. 도시에 특히 많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사무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복도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은 저도 모르게 생기가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공기를 채게 된다.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간이 사람의 힘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집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집에는 공기를 흐르게 하는 길이 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햇빛을 넣고 공기를 움직이면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문제는 창문도 없고 바람도 들지 않고 어둡고 답답한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경우다. 그런 곳은 마치 굿처럼 기운을 머금고 사람의 활력을 빨아버린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닫힌 공간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어떤 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삐걱이 생기고 금전운의 흐름까지 멈춰버린다. 만약 내 방이 너무 좁아서 환기가 잘 안 된다면 먼저 문을 열어라. 옆방으로 바람이 흐르기만 해도 전혀 달라진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선풍기라도 켜서 공기를 움직여라. 공기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기운은 확연히 달라진다. 소금을 약하게 볶아 향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금은 원래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막혀있던 공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탁한 기운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잊지 말아라. 금전운이란 건 우연이 아니다. 마음가짐과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일상의 쌓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닫힌 곳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도 결국 닫혀버린다. 반대로 바람과 햇빛이 오가는 삶을 만들면 운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사방이 막힌 공간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무서운 장소다. 그건 금전운뿐 아니라 배움과 기회의 흐름까지 닫아버린다. 만약 지금 마음이 무겁고 운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너의 집과 직장을 한번 둘러봐라. 바람은 잘 통하고 있는가? 햇빛은 들어오고 있는가? 조금만 바꿔도 운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닫힌 공간에서는 행운이 자라나지 않는다. 금전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바람이 통하는 삶을 만들어라. 그게 결국엔 가장 큰 운과 가장 큰 재물까지 데려다 주게 된다. 제사장 생명의 기운이 없는 곳에는 운도 머물지 않는다. 아까는 공간 자체의 이야기였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 공간에 생명이 존재하느냐다. 예로부터 꽃이 피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라는 말이 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기도 부드럽게 만든다. 반대로 말라버린 식물이 방치된 공간은 어딘가 쓸쓸하고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이런 죽은 생명이 그대로 놓여있는 공간은 금전운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힘이 있다. 싱싱한 관엽식물 하나만 있어도 방 안의 공기가 훨씬 밝아지는 걸 느껴본 적 있을 거다. 그건 식물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며 공간을 정돈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식물이 시들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든 식물은 생명의 불이 꺼진 상태로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기 쉽다.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기운의 정체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정체는 방 전체에 흐트러짐을 가져오고 운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내게 상담을 오던 사람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금전운을 좋게 하려고 식물을 놓았는데 금방 잎이 갈색이 되고 줄기가 고개를 숙여버린다.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보여줬는데 왜 죽는지 모르겠다. 고 고민하던 사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 장소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어떤 식물을 가져다 놓아도 금방 죽어버리는 공간은 반드시 어딘가 기운이 막혀 있다. 환기가 안 되고 빛이 안 들어오고 사람의 감정이 무겁게 쌓인 곳. 그런 환경은 식물의 생명을 짧게 만든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든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좀 이따 치우지 뭐 하고 방치해두면 그 마음의 게으름이 집이나 직장의 공기를 혼탁하게 만든다. 무관심, 미루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공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곳에 운이 붙을 리가 없다. 반대로 생각해봐라.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건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금전운 역시 그런 바람이 통하는 곳을 좋아한다.
그래서 식물이 시들었다면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왜 시들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공간과 공기의 흐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먼저 환기를 시켜라. 햇빛을 들인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공간에 여유를 만들라. 관엽식물 잎에 쌓인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공기는 크게 달라진다. 기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 정화 소금을 놓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는 마음이다. 물을 주고 빛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매일 잠깐이라도 살펴보고 온기를 담아 돌보는 것. 그 따뜻한 마음이 공간을 살리고 결국 금전운까지도 살려낸다. 식물이 살아있는 공간에는 운도 살아난다. 반대로 죽은 생명을 방치한 공간에는 운이 숨을 쉬지 못한다. 금전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너의 생활 속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되돌려라. 조금만 손을 보살피면 공기도 마음도 다시 숨을 돌리고 살아난다. 그런 공간에야 운의 흐름이 다시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는 근원이자 운을 불러오는 씨앗이다. 식물이 시들어버렸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기가 다했다는 뜻이다. 그걸 그대로 두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힘도 약해지고 운도 점점 멀어져 간다. 금전운을 바라며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그 공간에 생명의 온기를 되돌려라. 새로운 식물을 들이는 것도 좋고 공기를 환기시키고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다. 그 작은 수고 하나가 언젠가는 큰 운의 흐름을 불러오게 된다. 살아있는 생명에는 운도 함께 깃든다. 시든 생명을 방치하지 말고 새로운 기운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것이야말로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진짜 지혜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내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댓글에 생기를 되살린다 라고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준다면 더없이 기쁠 거다. 그 한마디가 너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될 것이다.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고 생명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살겠다는 작은 첫걸음 말이다. 그리고 말이다. 내일 이후의 일상 속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실천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들려줘라. 분명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따뜻한 힘이 될 거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혜를 계속 전할 것이다. 알림 설정을 해두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하자. 운이라는 건 방도 마음도 막힌 것을 버려낼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제에 머물지 마라. 아주 작아도 좋다. 바람을 통하게 하고 생명을 들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